남편의 마지막 부탁은 자신도 자식들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남겨진 두 자식보다 제가 걱정이 크다는 남편은 정말 끝까지 제 걱정만 하다 갔어요. 저도 평생 내 편이었던 남편을 보낸 뒤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애들이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다 큰 자식들은 다들 지 앞가림하기 바쁘더라고요. 섭섭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찬물에 밥 말아먹고 있을 때면 부쩍 남편 생각이 들어 울적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걸 봤으면 이제 애들 챙기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챙기라 했을 텐데 이제는 나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네요. 애들도 아빠 죽고 많이 힘들 테니 다 같이 모여 위로하고 위안받으면 좋을 텐데 애들은 다 만나고 있는 짝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필요 없었던 모양이에요. 야속한 자식들은 어미가 어찌 사는지 관심도 없고 늘 자기들도 힘들다 바쁘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시집장가들을 가버렸네요. 사실 큰애는 남편이 죽기 직전에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이라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좀 미룰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섭섭해하는 기색을 숨기며 말하는 제게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런다고 죽은 아빠가 살아 돌아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럴수록 엄마만 더 힘들어. 암튼 나 올해 안에 시집가야 하니까 돈 좀 도와줘. 알겠지? 섭섭해서 한숨이 깊게 나왔지만 딸의 말도 맞는 말이었죠. 나무라는 애들 말을 듣다 보니 내가 너무 미련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며 자식들 앞에서는 더 이상 힘든 내색도 못했네요. 사실 힘들 새도 없었어요. 남편도 없는 마당에 나 혼자서 애들 시집장가를 어떻게 보내나 그 걱정도 많이 들어서 말이에요. 남편 없다고 무실당하진 않을지 싶기도 하고 돈 때문에 괜히 가족들 기죽게 하진 않을지 걱정이 제일 컸죠. 결혼해서 나가면 이제 더 해줄 것도 없을 텐데 마지막 기회에 애들한테 해줄 만큼 해주자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들은 남자인 지가 집은 해가야 한다며 닭다리였고 딸애는 아들 딸 차별 하나 난리를 부려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여유는 없었지만 있던 것 다 털고 남편이랑 내 식구 살던 집 팔면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나 혼자 남은 인생 재산 쥐고 있어봤자 뭘 하겠나 싶었던 저는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있던 재산 다 털어서 결혼하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마저도 그 돈으로는 빠듯하다며 툴툴거리는 자식들이었지만 저도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자식들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줄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 대단한 거라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주기만 하고 살겠어요. 노후 준비 안 되어 있고 남은 돈 하나도 없는 걸 알면 못해도 가끔은 불쌍한 어미를 챙길 줄 알았죠. 하지만 각자 가정을 꾸린 자식들은 지 가정이 생겨 그런지 나이든 엄마를 잊어버렸습니다. 민철아, 추석에 올 거지? 새아가는 잘 지내니? 바쁜 건 안다만 네 누나도 너도 통 연락이 없네. 바빴어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몸은 잘 챙겨라. 가끔 엄마도 좀 찾아오고, 응? 중소기업 다니는 저희 시세 먹고 살려면 바쁘게 살아야죠. 그런 여력이 어딨어요. 이번 추석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요. 그래? 바쁘다면 어쩔 수 없지. 하긴 집도 좁아서 니들 와도 뭘 못하겠네. 그래, 엄마가 바쁜데 괜히 귀찮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쉬어라. 민정아, 잘 지내니? 너도 많이 바쁘지? 혹시 이번 추석에 어쩔 건지 궁금해서 말이야. 민철이는 바빠서 어려운가 본데
너희는 어떠니? 민철이 못 온대? 잘 됐네. 엄마, 우리 그냥 다음에 보자. 사실 나 이번에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올까 싶어서. 남편이 적금 탔다고 다 같이 여행이나 가자 그러네? 그래? 시부모님이랑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 엄마, 설마 섭섭한 건 아니지? 그래. 엄마는 괜찮아. 니들만 잘 지낸다면 다 좋지. 그래.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와라. 끊을게. 아쉬운 소리 들으려 전화했던 건 아닌데 매번 그런 식이다 보니 저도 점점 애들한테 전화 한 번 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가끔 소식만 주고받으며 그냥 나 혼자서라도 외로움을 달래보려 애를 썼죠. 그런데 사실 외로울 새도 없긴 했어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저는 남들 놀러 다닐 때 놀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정직원 채용이 어렵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도 더 바쁘게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일을 시켜라도 주는 게 어딘가 싶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병원 청소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건강 챙길 새 없이 살아서 그런지 결국 병이 오고 말았죠. 처음에는 돈 걱정에 병원 갈 생각도 못했는데 병원 청소하면서 친해진 동생이 이상할 때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동생은 그 병원에서 가족을 오랫동안 간병하던 환자 보호자였는데 오며 가며 인사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언니 동생하며 지내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실 내성적인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챙겨주는 아주 고마운 동생이었죠. 자식들도 궁금해하지 않는 제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때도 제가 피로해 보인다면서 검사를 받으라 말해줬던 거였어요. 덕분에 저는 암을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동생에게는 너무나 고맙네요. 암이라는 얘기에 많이 놀라고 무섭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도 치료만 제때 받으면 큰 걱정 없을 거라 하셔서 천만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과 달리 저는 돈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지금껏 애들한테 다 내주고 힘들게 지내다 보니 매달 나가는 보험비가 아까워서 보험을 해지해버렸거든요. 솔직히 나는 건강 빼면 시체다 싶어서 설마 아플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결국 제 생각이 짧았네요. 수술비는 지원금이 나온다니 다행이었는데 수술비보다는 항암하고 입원 치료비가 걱정이었어요. 게다가 치료를 시작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었네요. 혼자 돈을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던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애들이 십시일반 한다면 그 정도는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제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지들한테 다 내어준 저한테서 이제 더 나올 게 없다 싶어서 그런 건지 못 주겠다는 겁니다. 민정아, 엄마 암이래. 그래도 다행히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근데 너도 알다시피 엄마 보험도 해지하고 당장 돈이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우리도 힘들어. 그리고 왜 딸한테 그래? 민철이가 우리 집 장남이잖아. 민철이한테 얘기해봐. 당연히 아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지 누나랑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누나는 뭐하고 나한테 그래? 엄마, 우리 힘든 거 뻔히 알잖아. 근데 엄마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 니들 다 주고 남은 게 없잖니. 엄마, 설마 결혼할 때 그거 좀 도와준 걸로 생색 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돈이 뭐? 우리 결국 대출 껴서 집어넣었어. 그거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해.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엄마를 어떻게 도와줘?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 그래? 우리라고 돈이 없다고.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어?
제발 이러지 말자. 앞으로 이런 전화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치료는 잘 받아. 괜히 전화를 했다 싶었습니다. 얘들이 내가 힘들어 낳은 내 자식들이 맞는 건지 그래도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되네요. 그제서야 남편이 제게 했던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모른 척하고 나나 챙길 것을 탈탈 털어 해줬더니 자식들에게 버림이나 받게 되었네요. 자식들에게 팽당한 저는 속이 너무나 상해서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꼴을 볼 줄 알았더라면 남편 죽었을 때 따라갔어야 했다 싶네요. 결국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돈도 없고 살 이유도 없는데 치료받아서 뭐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제 사정을 아는 건지 저더러 검사받으러 했던 그 동생이 저한테 먼저 묻는 겁니다. 언니, 치료는 언제 시작해? 자식들이 도와주겠대? 나 그냥 포기하려고. 내가 인생 살아서 뭐하나 부질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다는데 왜 그래? 내 사정을 물어주는 유일한 사람 앞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 동생에게 하소연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그 동생에게 지나온 제 인생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도 남보다 못한 취급받은 제 신세와 남편 만나기 전에 결혼 잘못해서 별꼴 다 보고 자식까지 잃은 기구한 사연까지 다 얘기했죠. 사실 그동안 살면서도 평생 남들에게 해보지 못한 말이었는데 어떻게 그 동생 앞에서는 술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훔쳐가며 제 얘기를 듣는 그 동생에게 혼자 간직했던 일찍 떠나보낸 제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그 동생이 갑자기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언니가 춘원이 엄마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춘원이라니. 우리 아들 이름은 동훈이야. 언니, 나 이 사진 주인공 알아. 아니, 이런 옛날 사진이 어디 흔해? 그러고 보니 두 사람 닮은 것도 같고 분명 이름은 다르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준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생은 확신을 가지며 저를 그 사람에게 데려갔습니다. 동생 손에 끌려간 곳에 앉아있던 한 청년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꼭 그렇게 자랐을 것처럼 생겨있었고 저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준원이라는 청년이 제게 자신의 사연을 들려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동훈이에요. 준원이라던 그 사람은 원래 이름이 동훈이었어요. 준원이라는 그 이름은 자기가 성인이 되어 개명한 이름이었더군요. 우리 아들과 똑같은 생년월일과 전남편의 이름 석자까지 분명 제 아들이 맞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걸 제 눈으로 봤던 탓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알고 보니 그게 다 전남편의 계략이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동훈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동훈이는 제가 죽은 줄만 알고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새어머니와 동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물론 할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괴롭힘도 없었고 별 문제 없었지만 그 뒤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동훈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고생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와 아버지 있을 때까지는 장손 대우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다 하더군요. 그러다 중학교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아버지까지 죽고 나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새엄마라는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쫓아내버린 것이었죠. 그래봤자 애도 겨우 고등학생이었으니 그 여자 앞에서 무슨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부모 잃고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그 뒤로 혼자 길거리를 전전하며 가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혼자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고생을 했다는 얘기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다행히 좋으신 분들 만나서 거처도 구하고 일자리 얻어서 다행이었다는데 짧은 시간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다 듣진 못했지만 아이가 일찍부터 온갖 고생하며 혼자 세상을 견뎠다는 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고생 끝에 낙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험한 게 많았던 덕분에 일찍이 자기 일을 시작해서 사업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지금은 40도 안 된 나이에 성공하여 가진 것도 많고 혼자 쓰기에는 분에 넘쳐 여기저기 기부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그 동생과도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제 아들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던 그 동생은 제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있었고 어릴 적 사진도 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단박에 알아봤던 거였어요. 그 동생한테 참 여러 번 은혜를 입었네요. 그 동생 덕에 암도 일찍 발견했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몇십 년 만에 되찾을 수 있었잖아요. 게다가 제가 아들 앞에서 제 사정 얘기를 못할 걸 알았던 건지 치료가 급한 제 얘기를 전해서 아들이 저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솔직히 아들한테 미안해서 말하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또 아들을 어렵게 만난 상황에 내가 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의 도움을 고맙게 받기로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의 내 사정을 눈치챈 동훈이는 나와 같이 집을 찾더니 기울어져가는 내 집을 보고는 그날 당장 짐을 챙겨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저 혼자 살던 집이라 좁고 불편하신 게 많겠지만 당분간 이사갈 때까지만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 집 하루빨리 구해볼게요. 아니, 이 집이 어디가 작다는 거야?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걸. 내가 너한테 해준 것 하나 없는데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동훈아. 미안해. 어머니, 또 우세요? 이제 울지 마세요.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건데 어떻게 해준 게 없다고 미안해하세요. 오히려 저야말로 어머니를 더 일찍 찾지 못해 죄송하네요. 제가 여태 못했던 만큼 다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선 당장은 치료에 집중하시고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만 지내요. 예?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훈이는 못난 애미라도 좋은 건지 치료 무사히 잘 받고 100살까지 오래오래 살으라며 제게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덕분에 저는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아들 덕분에 치료도 무사히 잘 끝냈고 앞으로는 정말 동훈이와 행복한 일만 남았다 싶었어요. 자기 돈이 다 내 돈이라며 앞으로 남은 제 평생을 책임지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나와 자신을 이어준 그 동생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앞으로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고요. 사실 내가 갚아야 하는 은혜인데 내 아들이 내 대신 고생을 하네요. 같은 자식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른 건지 내가 다 해준 그 애들은 나를 모른 채 하고 내 손 못한 자식은 나를 이렇게까지나 생각하네요. 그래서 저는 동훈이를 위해서라도 돈 때문에 어미를 버린 그 자식들과 모진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부모가 먼저 자식과 연을 끊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도와주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절에 들어가 살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제 사정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인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한스럽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이제 동훈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기에 다행이라 생각했죠.
내가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 남은 세월은 동훈이한테 바치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아들에게 받게만 되네요. 제가 고생한다고 일도 그만두게 하고 호강만 시켜주던 아들은 적적해하는 저를 위해 예쁜 가게를 차려주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예쁜 찻집 차려서 우아하게 사는 거였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었네요. 덕분에 저는 요즘 매일 향긋한 차향기를 맡으며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동훈이도 저처럼 행복할 줄 모르고 외롭게 살아왔는데 저를 만나고서야 행복을 찾아볼 생각이 든다 하더니 자기를 꼭 닮은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동훈이는 저와 달리 복이 많은 아이이니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두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려 생각 중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을 말씀드리면 신기하게도 인연 끄는 그 자식들 걱정이 그리 들지 않네요. 처음엔 내가 모질게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스스로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혹시나 동훈이한테 불똥 튈 일은 만들지 않아야 하니 더 조심하려 하고요. 여기까지가 길고 긴 제 60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참 바보같이 살았다 생각하시겠죠. 저도 제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복이 많은 우리 아들 덕분에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었네요.